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섭 PB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입니다. 네, 어제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 5가지 확인해봤습니다. 이호섭 PB의 종목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가지 종목 정도가 AI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이수페탈시스 같은 기판주도 올라와 있습니다. 마인즈랩의 탄력 어제 확인해보면서 전략도 어제 한번 세워봤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도 여전히 AI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검토해볼 종목은 셀바스 AI인데요. 이게 어저께랑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공약,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정책 수혜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셀바스 AI는 이제 음성 인식 기반의 이제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 인식이라는 것이 그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가상 세계인데 가상 세계에서 소통만 이제 뭐 채팅으로 한다든지 그렇다면 조금 약간 어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이제 전산을 통해서 그런 이제 결국에는 음성 인식 기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과 관련해서 뭐 탑티어 이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중점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던 적이 딱 한 달 전이 2월 16일이더라고요. 이 셀바스 AI가 이제 AI 융합과 관련된 제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 AI 컨택센터, 콜센터 같은 거죠. 뭐 이런 부분에서 많았다라고 하면 최근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셀바스 AI와 빅 플래닛 메이드 엔터라고 하는 이 기획사 간의 아이돌 디지털 트윈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디지털로 이제 가상 인간을 가상 이제 아이돌을 만들어서 똑같은 현실에 있는 똑같은 연예인들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그 가상의 이제 디지털 트윈이죠. 이 연예인이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서 음성까지도 똑같이 내는 겁니다. 그냥 이제 아바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디지털로서 쌍둥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무래도 앞으로 활용폭이 넓어진다는 점 생각해보면 셀바스 AI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의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뭐 체성분 분석기, 뭐 자동 혈압계, 그 다음에 뭐 독서 확대기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사업에서 뭐 괄목 상대할 만한 실적 성장이 나오곤 있지 않지만 최근에 막 이제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신제품에 대한 신제품 효과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셀바스 AI 실적에 연결되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AI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자회사의 실적 모멘텀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종목이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주가가 거의 한 3배 정도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짧게 마무리하면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조정 한 2개월 거치고 나서 다시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략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미 충분히 조정이 한번 나온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한 6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불안하신 분들은 61선 돌파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셔서 2차 상승 기다려보시는 전략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제가 전해드릴 때 15,000원 드렸었거든요.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서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주목할 산업으로 AI를 꼽아주셨던 이호섭 PB, 그랬던 만큼 AI 관련주를 그동안 많이 언급을 했었고요. 어제 이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마인즈랩, 셀바스 AI, 바이브 컴퍼니, 신테카 바이오 등인데요. 그 가운데서 셀바스 AI에 대해서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겠다는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 15,000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자, AI 관련주, 정책주로도 부각되고 원자재 가격에 부담도 없는 그런 섹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주목해 볼지 이슈의 참견입니다. 보시죠. 마스크 오프, 아름다움 온.
마스크를 벗으면서 정말 이 홀가분함을 뽐내고 싶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코로나의 방역 빗장을 풀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까지 학교와 직장에서 노 마스크를 허용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어제 나왔었고요. 우리 증시에서도 2월 한 달 동안 노 마스크주가 시세를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리오가 있었는데 색조 화장품의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잘 살펴봤더니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전문가가 분석을 해주셨는데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급증을 했고요. 이호섭 PB님이셨죠? 클리오 보셨던 분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 봤더니 미국, 일본, 중국 모두 매출이 지난해 급증했습니다. 또 배당까지도 시행을 했더라고요. 체질 변화가 긍정적인 이러한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2월에 랠리를 펼친 이후에 최근에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노 마스크 수혜주 이제부터는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노 마스크를 좀 선언하는 시점이 올지 오늘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해 주시죠. 네, 우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인구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결국 이제 상승률도 결국엔 떨어질 것이고요. 어느 정도 정점을 도달하고 난다면 당연히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된다면 그 부분까지 간다라고 하면 엔데믹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토는 얼마 전부터 있어 왔고요. 이제 뭐 선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클리오도 마찬가지였고요.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앵커님께서는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디지털 거울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줌이라고 하는 이제 매체, 화상회의 매체죠. 이런 것들이 디지털 거울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냥 사람들끼리 대면을 해서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제 얼굴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거울로 제 얼굴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용에 대한 이제 뭐 수요 자체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면 제가 관리를 더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EBD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베이스드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말하면 복잡한데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피부 미용을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레이저, 그다음에 많이들 들어보신 IPL이라든지 RF,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하이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흉터 치료라든지, 뭐 문신 제거, 뭐 여드름 치료, 좀 피부 개선을 위해서 리프팅이나 뭐 타이트닝,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이 EBD 시장이라는 것이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 31억 달러, 3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앞으로 2026년까지 50억 달러, 5조 5천억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성장한다는 전망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왜 조금 더 커지느냐라고 하면 이제 뭐 성형수술 이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형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실력에 의해서 결과가 좀 좌우되기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전문의 실력에 의해서. 그렇지만 EBD를 활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표준화된 치료가 가능하고 시술도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의료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미용기기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국내 업체들이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고가 위주로 이제 라인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가격 자체가 이제 중저가로 이제 라인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 과거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제 고가 라인보다 중저가 라인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점을 본다면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들도 결국에는 중저가 시장 공략을 통해서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마스크오프에 대한 관심으로서 미용기기를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것, 시장이 2026년까지 성장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늘어나는 점유율까지 생각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투자 가능한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에스테틱 관련주 클래시스도 최근에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하이로닉이 어제장에 13% 넘게 올랐는데 탈모주로도 엮였네요. 그런데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저는 리프팅 기기 더블로로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실적도 좋았습니다. 루트로닉, 이루다, 하이로닉, 여러 가지 종목들 있습니다. 의료기기 에스테틱 관련주 오늘 짚어주실 텐데 어떤 종목을 주목하실까요? 네, 오늘 방금 종목들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이시스 메디칼인데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RF, 이제 레이저 기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멘텀이 조금 더 있어요. 올 상반기에 미국의 의료기기 법인인 사이노쇼와 이제 RF 기기와 관련해서 재계약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 물량이 350대였는데 아마 더 늘려서 이제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조금 기대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았을 때 올 2분기쯤에는 이제 하이프죠. 하이프라고 하는 새로운 이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이프가 국내나 일본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 6분기 연속으로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앞으로도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바이오주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에스테틱 의료기기주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보유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이시스 메디칼 어제 우리 채팅창에도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까지 이호섭 PB의 의견 관심 있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종목의 참견 어떤 종목일까요? 짚어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맥스트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그 내용은 조금 떠나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탑5 수준의 이제 AR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AR이라는 것이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고요. 이것이 주로 활용되는 것이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에 AR 플랫폼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공간에 대해서 AR 콘텐츠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파생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AR 관련, 증강현실 관련해서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관련해서 이제 맥스트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없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된 배경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자체 기술을 통해서 현실과 굉장히 유사한 메타버스인 틀렌이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올 하반기 이제 8월 정도에는 베타 서비스 런칭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이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실과 가상세계 사이의 간극을 조금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모멘텀이 하나 발생했을 때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렸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모멘텀 플레이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와 목표가를 조금 이제 기준을 다르게 놓을 겁니다. 오늘 매수가는 현재가 지금 조정 시에 해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조금 기대치보다 조금 낮게 잡겠습니다. 121선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121선이 있는 5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 종목이 21선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선 최하단이 아닌 21선 이탈하는 가격인 4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맥스트 상장 이후에 이중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4만 원 아래 선에서 이중 바닥 확인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요. 현재 48,700원 매수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랫폼주 주목을 해주셨네요. 메타버스 플랫폼주로 마지막을 장식해 주셨고요. 글로벌 탑5 수준의 AI 기술의 맥스트를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